안녕하세요. 윌리언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뺏는 시대라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AI가 일자리를 뺏는 시대인데 우리는 왜 더 바빠졌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요새 AI,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에 좀 많은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데 오늘은 단순히 AI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위태롭고 왜 AI와 4차 산업혁명이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AI는 지금 일을 없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현실부터 봐야죠.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이제 상상이 아닙니다. 회계, 단순 디자인, 콜센터, 뭐 서류 리뷰, 데이터 정리 같은 뭐 이런 것도 지금도 조용히 빠르게 사람 손을 덜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한 항공사가 AI 챗봇을 도입하고 상담사 인력을 70%나 줄였다고 합니다. 국내 대기업 설계실 같은 데선 미드저니 같은 툴로 디자인 시안을 뽑고 변호사 사무실에선 GPT로 계약서 초안을 먼저 작성한다고 합니다. AI가 잘하는 건 단순해요. 정확하고 빠르게 실수 없이 반복되는 일, 그리고 어떤 큰 절대 진리나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일 같은 건 AI가 아주 잘하죠. 우리가 그동안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부르던 일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일은 줄어들고 있다는데 우리의 삶이 사실 조금 더 바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가 한 가속경제 개념을 좀 한번 차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김태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컨텐츠나 내용들이 너무 감명이 깊어서 4차 산업혁명과 AI랑 묶어가지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개념이 지금 현실을 너무나 정확히 설명하거든요. 김태유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진다. 왜냐? 기술이 생기면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그걸 따라잡느라 사람 더 빠르게 더 많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방송국은 한 명 나오면 10명이 촬영, 편집, 조명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1인 크리에이터가 그걸 다 해요. 저 같은 허접한 유튜버도 이런 거 만드는 것처럼 PD, 편집자, 자막 디자이너, 뭐 썸네일 제작자, 새로운 직업이 계속 생기고 새로운 생태계가 무한히 확장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가속 경제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제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은 더 많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 시대, 뭐 이런 게 된 거죠.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 위기와 정면으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 어떻다고 느끼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 위태롭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앓는 소리가 아니라 현재 청년 실업률이 8% 이상이고 자영업 폐업률이 OECD 최고, 대기업 수출이 감소하고 엔화가 약세로 되면서 수출 경쟁력도 추락되고 원화도 약세가 되면서 이래저래 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경제 환경에서 심지어 내수도 얼어붙고 고령화까지 이어지면서 생산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예전엔 제조업 더하기 수출 이렇게 조합이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공식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기술. 그중에서도 AI와 4차 산업혁명 기술. 근데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술은 꽤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 똑똑하고 교육도 아주 많이 잘 받았죠. AI 반도체도 만들고 챗GPT 같은 기술 활용도 꽤 빠른 편이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장려하고 교육하는 제도,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AI 개발자 비율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대학 교육은 아직도 입시 위주고 직장에선 여전히 AI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야, 뭐 이런 인식이 강하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기술을 못 활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AI 잘 쓰는 나라가 다른 나라 산업까지 다 가져갑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늦장 부리면 우린 진짜로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은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해요. 여기서 희망은 우리입니다. 기술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나는 문과라서 난 컴맹이야. AI는 뭐야? 이건 뭐 전문가들이 쓰는 거 아니야? 좀 무서워. 뭐 잘 모르겠어. 복잡해. 이런 말 지금부터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AI는 전문가만 쓰는 게 아니고요. AI는 이제 문해력입니다. 컴퓨터 못 쓰면 일 못하던 시절처럼 우리가 언어를 못하면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AI 못 다루면 경쟁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챗GPT 같은 거 고정비 지출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챗GPT는 유료 결제해서 플러스 모델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AI를 못 다루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갑작스러운 위기감 같은 게 확 밀려오면서 '이왕 할 거면 내가 적당히 비용을 지불하면서 좀 한번 제대로 써 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이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김태우 교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위기가 클수록 전환의 기회는 더 크다."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동시에 AI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도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먼저 익히고 내 일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고민한 사람부터 앞으로 5년, 10년을 더 단단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 구글의 이사였나? 그분이 "특이점이 온다"에서 싱귤러 포인트가 곧 2030 몇 년에 온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AI 기술이 어느 정도 특이점의 상황에 올랐을 때 마치 물이 100 도씨가 됐을 때 갑자기 바르르 끓어버리는 것처럼 이 AI로 인한 특이점의 상황에서 인간의 삶이 미친 듯이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단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의 문제로 귀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I에 대한 관심을 내 생활 속에 녹여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골든타임이 지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나의 그리고 우리 후손들, 자식들의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얼리 어답터까지는 아니어도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I는 결국 기술입니다. 근데 그 기술을 기회로 만들지 위기로 만들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의 출발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변화에 올라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변화에 올라타고 계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빠른 겁니다. 지금 절대 늦은 거 아니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삶 속에서 AI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융합을 통해서 뭐 음식과 과학, 뭐 음식과 음악 이 전혀 다른 개념의 장르지만 이게 계속 합쳐지면서 정반합 그러니깐 정과 반이 합쳤을 때 새로운 개념이 일어나고 또 그 새로운 개념에 반이 생성되고 합쳤을 때 새로운 개념이 일어나는 인간의 삶 속 계속되는 가치 창출이 일어날 때 지금 이 세상의 변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을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두렵더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이 시대의 승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